컨쇼 교육주간 뉴스, 대한민국 교육 기사 및 뉴스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1월 14일부터 19일 주간 뉴스 1월 둘째 주 대학교 1학년부터 전과를 허용한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대학교 1학년부터 전과를 허용한답니다. 자, 지금 교육혁신 전략 이 추진 내용을 잘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무전공, 일명 자유전공, 이 전공과 학과 구분 없이 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초 소양을 좀 배우고 2학년 때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만일 내가 1학년 때 건축이나 아니면 컴퓨터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만일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으로 내가 만일 2학년 때 더 관심 있어 하는 분야로 갈 수 있게끔만 대학교가 열어준다라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가 무전공, 무학과를 가져가는 이 부분을 전체 학과로 더 확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시스템을 짜가지고 2학년 때도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뉴시스 김정현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요. 빠르면 오늘 3월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너무 빨리빨리 바꿔. 새학기부터 신입생도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전공 선택권을 더 대폭 확대하는 대학이 국고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너네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따라주잖아, 그러면 너네 지원금 훨씬 많이 줄게, 이러면 어느 대학이 안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한 해 다른 모집 단위로 소속을 옮길 수 있게끔 전과를 금지했던 이것을 철폐하고 교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한답니다. 결국은 지금 국가가 무전공, 자유전공 이 부분을 확대시키는데 전과 라인도 같이 열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주기 때문에 대학교는 이걸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어떻게 입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원할 때 무전공 라인, 일단 자유전공으로 계열을 잡고 준비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기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치면 뭐 생명이나 전자, IT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지만 비인기학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목이나 건축, 공간정보 이런 학과들이 이제 좀 비인기과예요.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들, 물리학과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요 학과들마다의 입결에 대한 부분과 준비에 대한 방향성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내신 등급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솔직히 전공 적합성을 보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을 준비할 때는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까요? 입결에 대한 부분부터 좀 보면은요, 일단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전공과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될 확률이 있어요. 특히 저 무전공, 일명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와 거의 점수대가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고, 경쟁률, 인원을 많이 선발할 거기 때문에 경쟁률도 그렇게 낮게 형성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자유전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입결에 대한 부분을 인기학과 수준으로 봐야 돼요. 뭐 생명이나 IT나 이쪽으로 좀 인기학과 수준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그 이제 추합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솔직히 추합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면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보고 선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수준을 봤을 때는 인기학과 기준으로 그냥 무전공이나 자유전공도 같이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인기학과에서 좀 무전공 쪽으로 좀 빠져나가니까 입결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쟁률이 작년 추이에서 인원 대비 얼마나 경쟁률이 움직이는지, 그게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은 적어졌는데 경쟁률이 거의 뭐 비슷하게 가거나 높아진다라면 입결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인원이 옮겨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쟁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렇게 1학년 때 전과를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대학 레벨을 높인 다음에 전과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도 상위권 대학교들 스카이 서성한 이런 라인들은 생각보다 입결이 높게 형성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이나 건설환경 여기가 솔직히 좀 비인기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입결이 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중하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입결에 대한 부분의 평균점은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 비슷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하위권 대학교 저 비인기학과 있잖아요. 어차피 인기학과는 그대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기학과랑 점수에 대한 폭이 좀 넓게 벌어지는 라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 중하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추합에 대한 데이터가 흔들리면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점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하는데 뒤로 조금 더 흔들리면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땐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작년 입결이나 아이들이 지원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인기학과나 무전공은 조금 비슷한 형성으로 갈 것 같은데 저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초반 점수 때는 좀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흔들리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권을 형성하고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 보면서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무전공이나 인기학과 저 라인은 일단은 점수대가 결코 낮지 않게 형성되고 그렇게 큰 변화로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한 라인으로 형성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비인기과가 1학년 전과라는 게 허용되면서 입결에 대한 부분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입시를 좀 준비하면 좋냐면 일단은 보세요. 만약 학생부 종합, 교과는 필요가 없어요. 교과는 그냥 경쟁률 보고 등급 보고 그냥 던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전공성이나 어떤 계열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융합적 관점을 가지고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학과 라인을 선정하거나 전공성을 잡을 때 커다랗게 하나의 뭔가 주제를 딱 잡지 말고요. 좀 계열로서 넓히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자유전공을 지원하거나 인기학과나 비인기과를 지원할 때도 조금 더 넓게 지원할 수 있게끔 예를 하나 들자라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인공지능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 라인으로 그냥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인문 쪽 이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계를 하면서 나중에 자유전공에 대한 확대성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IT나 인공지능을 하는데 좀 비인기과적인 어떤 산업공학과나 이런 쪽에 대한 경영과의 어떤 이런 융합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준비를 한다라면 우리 아이는 비인기과 그리고 인기학과 그리고 자유전공 이렇게 모든 라인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요런 작전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좀 준비할 때는 이제는 하나의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관심에 대한 주체를 가지고 약간 가지를 치면서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으로서 아이의 발전성을 보여주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들어가서 전과를 하면 된다라는 분명 이게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저 비인기학과도 조금 경쟁률이나 입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고 대신 빠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빠지냐에 따라서 입결에 대한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경쟁률의 추이를 통해서 입결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슈에도 교육정보 뉴스 신문기사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기사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